은퇴하고 나서 남편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답답하고 짜증나시죠? 아니면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가 늘어서 힘드신가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잘 지냈는데 이상하게 은퇴하고 나서 부부싸움이 늘어났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왜 이제 와서 더 싸우게 되는 걸까요? 나이 들면 더 의지하고 잘 지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속상하시죠. 오늘은 은퇴 후 부부싸움이 왜 늘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다시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현명한 부부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부부싸움이 늘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 때문입니다. 30년,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왔잖아요. 주말에만 집에 있었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24시간 집에 계시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평생 혼자 집안일 해오던 루틴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오전에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오후에 친구 만나거나 운동하던 패턴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에서는 부장, 이사였는데 집에서는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김미숙 할머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세 김미숙입니다. 남편이 2년 전에 은퇴했어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했는데 처음에는 좀 쉬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그래, 평생 고생했으니 좀 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청소기 돌리면 소음 난다고 불평하시고 요리하면 냄새 난다고 하시고 제가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40년 동안 루틴이 있었거든요. 월요일엔 시장 보고 화요일엔 수영장 가고 목요일엔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요.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는 그게 다 눈치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가려고 하면 표정이 안 좋으시고 점심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회사에서는 아침 회의하고 점심 약속 잡고 오후에 미팅하고 바빴는데 집에서는 할 게 없다는 거죠. 텔레비전만 보자니 답답하고 나가자니 갈 데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저한테 말 걸고 제가 하는 일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싸웠어요. 제가 청소하는데 자꾸 뒤에서 이것저것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기 먼지 있다. 저기 정리 안 됐다 하시길래 제가 그럼 본인이 하시라고 했더니 발끈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돈 벌어왔는데 집안일까지 해야 하냐고요. 저도 이해는 해요. 남편도 힘드실 거라는 거. 그런데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제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 맞춰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기까지 해요. 김미숙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은퇴 후 부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평생 각자의 영역이 있었어요.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아내는 집안 관리하고요. 그런데 은퇴하면서 이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영역이 사라졌고 아내는 자기 영역에 누군가 침범해 들어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준비가 안 됐을 뿐이에요.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의 큰 변화인데 우리는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할과 권위의 변화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회사에서는 직급이 있었고 부하 직원들이 있었고 결재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그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집에 오면 아내한테도 권위가 없어요. 아내는 평생 집안의 책임자였거든요.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 대소사 다 챙겼던 분이에요. 남편이 은퇴했다고 해서 갑자기 아내의 영역을 넘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회사에서는 존중받았는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71세 박철수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은행을 퇴직했어요. 지점장까지 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무기력하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도 다 바쁘고 갈 데도 없어지는 겁니다. 회사 동료들도 처음에는 연락하더니 점점 뜸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아내가 하는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냉장고 정리가 엉망인 것 같고 장 보는 것도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조언을 해줬어요. 냉장고는 이렇게 정리하면 더 좋겠다. 장은 마트 세일 때 가서 한꺼번에 사면 경제적이다. 청소는 순서가 있다고요. 저는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아내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아내 말이 40년 동안 혼자 다 해왔는데 지금 와서 왜 간섭하냐는 겁니다. 그동안 잘해왔으면서 은퇴했다고 갑자기 집안일에 관심 보이지 말라고요. 저는 정말 도움 주려고 한 건데 간섭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제가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제 말 한마디면 직원들이 움직였거든요. 제 의견이 중요했고 사람들이 제 말을 경청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내는 알아서 다 하고 자식들은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어지는 겁니다. 뭔가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제 의견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내한테는 정말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아내랑 크게 싸웠어요. 제가 저녁 메뉴에 대해 이것저것 의견을 냈는데 아내가 폭발하더라고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죠. 자기는 평생 가족밥 챙겨왔는데 이제 와서 메뉴까지 간섭받고 싶지 않다고요. 그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은퇴한 건 알겠는데 나는 주부를 은퇴한 게 아니라고요. 내 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반성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사연,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회사에서의 권위와 역할을 잃으면서 오는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게 집안에서 과도한 간섭이나 의견 제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편분들이 일부러 아내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아내분들도 남편의 이런 심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40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영역을 무시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은퇴하면 수입이 뚝 끊기잖아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역 때 받던 월급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로 부부싸움이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소비 패턴을 두고 의견이 갈려요. 남편은 평생 돈 벌어왔으니까 이제 좀 쓰면서 살고 싶은데 아내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반대로 남편은 아끼자고 하는데 아내는 평생 참고 살았으니 이제 좀 누리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65세 이영희입니다. 남편이 1년 반 전에 은퇴했는데 그때부터 돈 문제로 싸움이 정말 많아졌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다니고 퇴직했죠. 퇴직금이 좀 나왔고 국민연금도 매달 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돈을 너무 아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생활비 받아서 알아서 쓰면 됐어요. 남편은 바쁘니까 제가 어떻게 쓰는지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매일 통장 들여다보고 카드 내역 확인하고 제가 뭐 하나 사면 꼭 물어보세요.
지난주에도 싸웠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15,000원 썼거든요. 카페에서 차도 한잔하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렇게 비싼 데서 먹냐는 겁니다.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않냐고요. 저는 40년 동안 거의 외식 한 번 안 하고 살았어요. 남편 월급 모아서 애들 대학 보내고 집도 장만하고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한 달에 두세 번이 전부예요. 그것도 비싸지 않은 곳에서 만나고요. 근데 그마저도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남편 말씀은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생활비로 쓰면 얼마 안 남는다고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지금부터 펑펑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평생 참고 모으기만 했잖아요. 이제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비싼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밥 한 끼 먹는 것, 가끔 옷 한 벌 사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거죠. 더 화나는 건 남편은 본인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골프는 한 달에 2번씩 가시거든요. 한 번 가면 10만 원은 기본이에요. 제가 그거 말하면 그건 건강관리라고 하세요. 운동해야 병원비 안 나온다고요. 저도 수영 다니고 싶다고 했더니 집에서 운동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서 스트레칭 하라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 골프는 건강관리고 제 수영은 낭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은 남편이랑 돈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요. 남편은 제가 돈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고 저는 남편이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영희 할머니 사연 정말 안타깝죠. 돈 문제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은퇴 후에는 더 예민해지는 문제고요.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으니까 절약하는 게 맞아요. 미래를 대비해야죠.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도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좀 누리고 싶다는 게 당연한 욕구입니다. 문제는 기준이에요. 무엇이 필요한 지출이고 무엇이 낭비인지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자기 지출은 합리화하고 상대방 지출은 낭비로 보는 이중잣대예요. 네 번째 이유는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여성분들은 공감과 위로를 원하는데 남성분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은퇴 후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은퇴하고 나면 대화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을 남편은 이해 못하고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는 답답해하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최정자 할머니와 최동훈 할아버지 부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에 사는 68세 최정자입니다. 남편이 2년 전에 은퇴했는데 정말 대화가 안 돼요. 예전에는 남편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은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딸 얘기를 했거든요. 딸이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전화로 얘기했어요. 상사가 자꾸 야근을 시키고 주말에도 연락한다고요. 저는 딸이 힘들어하는 게 걱정돼서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이 힘들면 때려치우고 다른 데 알아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상사한테 똑바로 얘기하라고요. 저는 그런 조언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딸이 힘들다는 걸 같이 걱정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남편은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도 현실성 없는 해결책을요. 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제가 진작 얘기했겠냐고 딸 성격상 그냥 그만둘 수도 없고 상사한테 따지기도 어렵다고 했더니 남편이 짜증내더라고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해결도 안 할 거면 왜 얘기하냐는 겁니다. 저는 해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걱정을 나누려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그걸 이해 못하세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답답하고 화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불만이 있나 봐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최동훈인데요. 솔직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를 얘기하면 해결책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딸이 힘들다고 하니까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더 답답한 건 아내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딸 얘기하고 오늘도 딸 얘기하고요. 해결은 안 하면서 계속 같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매번 그러니까 힘들다고 맞장구 쳐줘야 하나요? 회사 다닐 때는 괜찮았어요. 아내가 얘기해도 저는 피곤하니까 대충 듣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대로 듣게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한 겁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분석하고 해결책 찾고 실행하는 게 익숙해요. 30년 넘게 회사에서 그렇게 일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냥 얘기만 하고 싶어 하세요. 해결은 관심 없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부 얘기 들어보니 어떠세요? 전형적인 남녀 소통 방식의 차이죠. 아내는 공감받고 싶은데 남편은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게 없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은퇴 전에는 큰 문제가 안 됐어요. 남편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은퇴 후에는 대화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이해하셔야 해요. 모든 대화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아내가 원하는 소통이에요. 아내분들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남편분들은 평생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일해왔다는 거요. 해결책 제시하는 게 도움을 주려는 거지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5번째 이유는 개인 공간과 취미 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은퇴하면 갑자기 시간은 많아지는데 할 일이 없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세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가 본인의 공간이었고 동료들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은퇴하면 그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아내 하는 일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민호 할아버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서구에 사는 69세 정민호입니다. 제가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계속할 수는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여행도 돈 드니까 자주 못 가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정말 할 게 없어요. 텔레비전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보자니 지겹고요. 낮에 혼자 집에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취미가 없어요. 회사 다닐 때는 골프를 좀 쳤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골프 치던 사람들이랑도 안 만나지더라고요. 다들 바쁘니까요. 그리고 골프도 자주 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럽고요.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려고도 했어요. 등산도 가보고 사진도 배워보고 서예도 해봤어요. 근데 다 오래 못 갔어요. 혼자 하자니 재미없고 동호회 같은 데 가자니 어색하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아내 하는 일만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청소하는 것, 요리하는 것, 빨래하는 것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요. 며칠 전에도 아내가 장 보러 나가는데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싫다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게 편하대요. 같이 가면 이것저것 참견한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같이 가면 이건 왜 사냐, 저건 필요 없다, 이거 더 싸게 파는 데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참견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뭔가 하고 싶은 거죠. 제 의견을 내고 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외로워요.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자꾸 의지하게 되는데 그게 아내한테는 부담인 거죠. 정민호 할아버지 사연이 정말 많은 분들의 현실이에요. 은퇴 후 개인 공간과 취미가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과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상대방한테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고
그게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남편분들은 은퇴 전부터 미리 취미를 만드셔야 해요. 은퇴하고 나서 만들려고 하면 어려워요.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시간 내서 뭔가 해보세요. 운동이든 악기든 사진이든 뭐든 좋아요. 그리고 아내에게만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 관계도 유지하시고 동호회 같은 데도 나가보시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도 배우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와 노화에 대한 불안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어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불편한 게 많아요. 이런 건강 문제가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서로 건강관리 방식이 다를 때 갈등이 생겨요. 한쪽은 병원 가자고 하는데 다른 쪽은 괜찮다고 하거나 운동하자고 하는데 귀찮다고 하거나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한순덕 할머니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유성구에 사는 66세 한순덕입니다. 남편이 작년에 은퇴했는데 건강 문제로 매일 싸워요. 남편이 당뇨가 있거든요. 그것도 꽤 심한 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식단 관리 철저히 하고 매일 운동하라고 했어요. 약도 빠짐없이 먹어야 하고요. 근데 남편이 관리를 안 하세요. 제가 식단 관리해서 밥 차려주면 맛없다고 투정 부리시고 운동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안 가시고요. 약도 작겜 까먹으세요. 저는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남편은 간섭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싸웠어요. 남편이 몰래 과자 드시길래 제가 조금 큰 소리를 냈거든요. 당뇨 환자가 과자를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평생 좋아하는 것도 못 먹고 살 거냐고요. 그리고 자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더 올라가는데 제가 자꾸 잔소리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건강 챙기자는 게 잔소리인가요? 나중에 합병증 생기면 누가 고생하는데요? 제가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관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얼마 전에 친구분한테 푸념하시는 걸 들었어요. 집에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감옥 갔다고요. 평생 고생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아내가 건강 타령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한다고요. 저도 서러워요. 남편 건강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감옥 갔다니요. 차라리 신경 끄고 알아서 하시라고 할까도 생각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프면 제가 돌봐야 하잖아요. 요즘은 남편 건강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요. 남편은 지금 당장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하시고 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순덕 할머니 사연처럼 건강 문제로 부부가 갈등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한쪽이 만성질환이 있을 때 더 심해지죠.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건강관리는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관리하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강요가 아니라 설득이에요.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같이 목표를 세우고 함께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쉬고 싶으면 쉬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은퇴 후 부부 싸움이 늘어나는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 때문입니다. 각자의 영역이 무너지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 역할과 권위의 변화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회사에서의 지위를 잃으면서 힘들어하시죠. 셋째, 경제적 불안과 금전 갈등입니다. 수입이 줄면서 소비 패턴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넷째,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남녀의 대화 방식이 달라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다섯째, 개인 공간과 취미 활동이 없어서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건강 문제와 노화에 대한 불안입니다. 건강관리 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6가지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 없어요. 각자 개인 시간을 갖고 각자의 활동을 하세요. 그게 오히려 부부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새로운 역할을 찾으세요. 남편분들은 은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드세요. 봉사활동도 좋고 동호회 활동도 좋아요. 셋째, 돈 문제는 함께 상의하세요. 월별 예산을 같이 세우고 어디에 얼마를 쓸지 함께 정하세요. 그리고 각자 쓸 수 있는 개인 용돈도 정해두면 좋아요. 넷째, 대화 방식을 배우세요. 남성분들은 들어주는 법을 배우시고 여성분들은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서로의 대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취미를 만드세요.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친구들과 할 수 있는 취미,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각각 만드세요. 취미가 있으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여섯째, 건강은 함께 관리하세요. 강요하지 말고 같이 하세요. 운동도 같이 가고 식단도 같이 맞추고요. 그러면 덜 힘들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은퇴 후 부부 싸움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어요. 둘 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 힘든 거죠.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집은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부부만 유독 힘든 게 아니에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가끔 싸우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싸우고 나서 어떻게 풀어가느냐예요. 화해하고 대화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해요. 부부가 함께 건강 챙기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품위 있는 노후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평화로운 관계예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진짜 품위 있는 노후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부부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렵고 서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서로 도우면서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은퇴 후 부부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부가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